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방금 보신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탈이 났습니다. 아주 크게 났습니다. 탈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 때 이게 2022년 대선 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핵심을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나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허경영 대표가 본인 보고 자기가 양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호자역이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푸르고 이 지휘봉을 보여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다 이거죠. 이거 허위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근데 이경민 변호사 저거 마지막에 보면 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허경영 대표는 사실은 대선을 단골로 출마하셨던 분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출마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10년이나 금지된 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어쨌든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거에 뭔가 영향을 주고 예. 어쨌든 유권자들의 의사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피선거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선거법으로 이 혐의를 받아서 이제 집행유예 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이제 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선거법으로 아마 문제가 돼서 유죄가 나오면 아무튼 10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허경영 대표가 지금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똑같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예. 이 사건 이제 2022년 대선을 할 때에도 1심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예.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이제 상고를 기각해서 이렇게 이제 피선거권이 이 판결이 확정이 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이제 박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실제 이제 피선거권이 부활하게 되는 그 나이는 이제 84세. 그렇습니다. 84세가 된다 그러네. 10년 뒤면. 예. 그때가 돼야만 다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때도 출마를 하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고 집행유예 나왔는데 그래서 10년. 그럼 선거법이 아닌 다른 일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짧습니까, 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예. 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예.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됐을 때 집행 종료 이후에 피선거권이 또 제한이 되는데 선거법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법이 가지는 그 의미가 이제 어쨌든 유권자들의 의사에 좌우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예. 선거법으로만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을 이렇게 오랜 기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을 이제 출마를 못 해요, 이제는. 그러면 풀리는 게 2034년 허경영 대표가 84시 되는 나이랍니다. 근데 정혁준 변호사, 지금 1심 법원에서 이 얘기를 했고 2심 대법원 다 인정해 준 건데 허경영 대표를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네네. 법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황당한 게 허경영 대표가 그 1950년생이거든요. 50년. 1950년생이니까 34년 84세고 그다음에 24년이니까 74세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쉬운데 74시네요. 그렇죠.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74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병철 회장의 양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나요? 이게 어떻게 나이상으로 됩니까? 나이상으로야 될 수 있겠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42년생인가 아마 그랬으니까 이건희 회장의 동생 뻘 정도로 나이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양자였으면 이병철 회장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부터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고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목적으로 출마하나? 저는 그런 느낌도 안 들거든요. 출마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닌가. 당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을 우르르 공천해가지고 예. 정부로부터 8억 보조금 받았고요. 아.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또 공천 주면서 예. 그러면서 그 뭐 이것저것 또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지간에 지난번에 그 선거에 나왔을 때 예. 그러면 이제 그 재산 신고하잖아요. 예. 그때 재산이 수백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농락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정치 영역에 있으면 안 된다. 배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허경영 대표 뭐 과거에는 뭐 총재라는 뭐 직함도 막 쓰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를 굉장히 희화하는 인물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는데 과거 발언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케이크가 생크림이야. 생크림인데 2년 됐는데 내가 이걸 갖다 놨을 때 여러분은 몰랐죠? 어떤 우유든 어떤 크림이든 허경영 한 번만 하면 되죠?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 무담보 무보정 2억 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장군 승리를 감축드리옵나이다.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뭐라 그럴까요? 이거 기행이라고 할까요? 무슨 생크림이 2년 되는데 뭐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이니까요. 앞서서 이경민 변호사 설명하실 때 사실은 과거 한 10여 년, 2008년인가요? 그때도 비슷한 걸로 한번 유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화면에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그때도 처벌받는데 2008년이에요. 그때도 선거법 위반인데 실형이 확정됐고 10년간 그때도 선거권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났는데 또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요. 저거는 저 이경민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 위에 빨간 바탕으로 돼 있는 저거는 뭡니까, 지금?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서 저건 탈이 난 겁니까? 네, 저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 한나라당 총재로 예, 있었습니다. 한참 뭐 주목받고 예, 정치로서는 예. 약간 그럴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을 아, 앞두고 있다. 본인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또 부인을 했었습니다. 아, 그건 아니라고.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건 아니고 어.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선회해서 또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아, 또 약간 말을 바꾸고. 그리고 예, 또 예. 조지 부시 대통령 얘기는 뭡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이제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본인이 참석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아, 하고 맞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 부분도 뭐 사실은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저게 저 발언이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뭔가 이제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일반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자기가 인지도도 있고 이게 선거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도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너무나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07년에 이제 문제가 됐고 2008년에 또 확정이 된 후에 이제 선거권이 또 박탈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병철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였군요. 그게 다 탈이 났어요 지금. 그런데요, 정기란 교수님, 앞서도 영상에 나왔지만 사실은 허경영 대표가 선거 때만 나와서 무슨 공약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야 황당하다. 이게 공약이냐 이게 되냐 했는데 한참 전에 사실은 뭐 결혼 출산할 때 1억 지급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공약이냐 뭐냐 그랬는데 또 일각에선 그래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아니 따지고 보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당시에 얘기한 게 실현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출산 시에 1억 원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그 시점에서만 보면 대단히 황당해 보였지만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예. 1억 원도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거 보면 허경영 공약이 황당하다는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예. 과연 허경영 공약이 통해지는 예. 통하는 정치권의 구조 기성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그런 황당한 공약이 내세워질 정도로 기성 정치권은 어떤 민생의 문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예.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것인지 교육 문제 연금 문제 저출생 문제 과연 이런 문제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은 적이 있는 것인지 결국 거기서 기성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을 못하니까
허경영 씨와 같은 독버섯이 잘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물도 주고 뭐 예를 들면 거름도 뿌려주는 예.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지금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받고 예. 그 혐오받지 않는 정치로 바꿔야 된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줄 때만이 제2의 허경영 이런 부분들이 뭐 재발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가 정말 서민들의 삶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최욱신 변호사. 네네. 선거 나오면 또 득표를 하잖아요, 지금. 네네. 마사한 분들이 황당하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또 득표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에게도 어느 정도 그 규모는 작지만 팬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 여기도 팬덤입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만나보면 저런 사람한테도 뭔가 끌리는 사람을 끄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황당해 보였지만 허경영 대표에게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좀 들긴 드는데 예.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치 영역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맞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트 나왔듯 10년간은 못 나옵니다, 이제 선거. 그 사이에 있는 선거 못 나옵니다, 지금요. 84이신데 그때 끝나고 나서 나올지 어떨지는 또 모르겠네요.